来说说为啥感觉韩流现在不行啊？不至于吧，他曾经在国内风靡一时啊。确实，00年代那会儿，韩国的影视综艺还有歌曲非常火爆，但后来国内影视行业发展迅速，而且韩国娱乐圈这几年各种负面状况不断，此消彼长，韩流现在已经大不如前喽。 최근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한류는 이미 끝난 유행이라는 영상. 저런 정성을, 저런 창의력을 차라리 지들 문화 자랑하는 데 쓰는 게 더 생산적일 텐데 한류가 끝났다는 소리만 벌써 5년째 넘게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선 한류 망하라고 땡볕 아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중이죠. 그런데 현직으로 10년 넘게 감독 활동 중이라는 이 78만 틱토커는 한류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된다네요. 대신에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한령 이후에 한류가 왜 변심을 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주겠답니다. 대체 왜 전지현이 저런 대사를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겠답니다. 全智贤为什么会说这种对我们很不利的话？中国喜欢他的粉丝其实是非常多的，其实跟我们限韩也有关，因为我们不是韩国娱乐文化产业的重要的客户了，对吧？当年我们是很重要的客户，所以当年韩国为我们定制了很多戏，当然也不仅是韩国为我们定制，日本呀、美国呀，我们都是他非常重要的市场。你像美国拍个电影来你中国取景，为啥来中国取景？那标牌上全是中国的品牌，是吧？挣你中国钱嘛，对吧？要的就是你中国的票房、中国的观众、中国赞助商、中国市场啊。我们一限韩，立马就转变到美国市场，对吧？韩剧的主要客户是美国客户，韩剧最大的客户是 Netflix， 全智贤这爆红圈是迪士尼的，所以它本来面向的就是欧美的观众，是我们一个对面的一个市场，所以它里边有我们的不好，就很正常。 한국이 지들을 등지고 미국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지들 말대로면 미국 시장을 타겟해서 제작을 하면 지들도 미국 시장을 휩쓸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일 텐데 그건 아니죠.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눈높은 한국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공감까지 얻어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 역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현실을 창의적으로 담아낸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어냈던 겁니다.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 여전히 저런 말이 나오는 건 저들이 넷플릭스를 직접 돈 내고 보는 환경은 아니니까 뭐 현업에서 10년 넘게 감독을 했다면서도 우물 안에만 있으니까 현실 감각이 참 많이 떨어지는구나 싶은 거죠. 그래도 우물안 분석은 계속됩니다. 就这么说吧，为什么咱们国家经常去外国撒钱去，给非洲钱，给欧洲下订单，让他们赚我们的钱，甚至是让美国企业赚我们的钱，他赚你的钱，他就帮你说话。美国也有一帮帮我们说好话的，像那马斯克。为啥马斯克帮我们说好话？因为马斯克在咱们这儿有很大的利益，给他钱他帮咱们说话。就像我说的，好莱坞电影他来你这儿拍，然后他就给你放中国演员，因为他要赚你钱。比如说就是海峡对面那个好多网红，要不挣我们钱。 啊，你指望他天然的帮你说话？说白了，对吧？我们都知道，韩国、日本、美国本来他们就是一波的，你指望他天然的向着我们，那不可能的。他那意识就不好，就对我们就不利。所以现在他们拍戏就没有什么太大的顾忌，因为他就不是往你这个市场卖的嘛。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누가 꽁으로 우리를 칭찬하겠냐. 참 자조 섞인 말이지만 또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 말에 착잡해합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도 와서 한국 때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찍어서 한국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건가? 한국인들이 원래 자존심이 좀 그렇잖아. 내가 한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한국 여배우였는데 이제 보니 우리 호감은 필요도 없었던 거네.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요즘은 다 넷플릭스니까 확실히 주요 고객은 아니지. 그녀도 배우일 뿐이고 우징도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는 이유가 있겠지? 맞아, 우징도 배우라서 그런 거야. 많은 영상을 봤지만 이 영상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있네. 근데 이 드라마 뒷부분에는 미국 욕하는 장면들도 나오던데 그건 또 뭐라고 할 건데? 그러게, 진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만 발끈하고 있는 거지. 한국 영화를 보면 자기 비하도 엄청 하거든. 한국 영화는 자기 나라도 훨씬 더 심하게 까던데 이익이 입장을 결정한다. 그게 핵심인 거네. 이익이 입장을 결정한다. 이건 진리에 가까운 표현이네요. 뭐 맞습니다. 한한령 이전에 한국 드라마 그 자본에 깊이 얽혀 있었던 시절
즉 주요 고객이 그들이었을 때 한국이 배경인 한국 드라마에서 이상한 비빔밥을 먹고 있질 않나 괴상한 전나라 PPL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태양의 후예는 양국에서 동시 방영이라는 놀라운 시도를 감행했었습니다. 검열이 엄청나게 매서운 저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동시에 송출한다. 당연히 받은 만큼 니들이 불편해할 그런 그림 안 만들게 라는 그런 노력이 엄청났을 거라는 방증인 거겠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나라든 자본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의 요구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걸 테니까. 그래도 마치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 들던 한국 드라마가 한한령 덕분에 새 단장을 하고 생기를 되찾은 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송은 끝났고 한 달이 지나서 또 다시 구독자들과 한류를 분석하고 있는 이 현업 10년차 감독님. 그리고 그의 구독자들은 아직도 한류 분석에 목말라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한류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韩国电影第一，电视剧第二，歌手第三，艺人第四，你咋评定的？至少电影第一就不对。现在韩国在全世界最有影响力的是剧集，韩国的音乐也很火，对吧？这个你应该了解是吧？什么江南 style 火遍全球啊！当然不仅是江南 style， 其实很多韩国歌美国人都听啊，甚至韩国的艺人在全世界效果都非常。为啥 Lisa 能够跟 LV 家的公子搞对象呢？就是韩国的艺人在全球都是知名的。 근데 영상 곳곳에 왠지 모르게 깔려있는 한류에 대한 폄하 절대 그냥 인정해줄 생각은 없나 봅니다. 이번에도 강조를 하죠. 한국인들은 돈도 구매력도 없어서 불쌍하게도 해외 시장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애초에 자국 시장 신경도 안 쓰고 해외만 공략 중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一直以来韩国做什么产品都是出口向，生产个汽车呀，生产个手机呀，它只要是开一家企业就是面向全球。很明显的改变就是在限韩之前和限韩之后，韩国的戏的风格都变了。限韩之前，韩国就是什么浪漫满屋啊，什么太阳的后裔呀，什么来自星星的你呀，那风格说白了跟当年台湾跟流星花园风格是不是差不多？为什么？因为中国特别吃这个，中国是他的大客户。等到一限韩，这种东西就明显少了，直接变成美国特色了，什么僵尸的、追逐的、杀人的、生存的，因为他知道你整那什么小清新的爱情，美国不爱看，美国就喜欢看这种血腥暴力、政治阴谋这东西，我就给美国人定制。韩国就特别简单，谁买我就按谁拍，因为它本国市场太小了，它基本不考虑本国市场，其他的地方很少，包括日本人家过亿的国民，人家本国市场很大，当然它动漫也出口全世界，但是它主体市场是本国，本国市场就可以养起整个一个产业，所以以本国为主，我在本国先火了，我再往出卖。韩国不行，先紧国外是吧？谁能买我先紧你们，我们国民顺着看就得了，我们国民给不了那么多钱，我们就差不多跟着你们来。 저 동네에선 그냥 싸지르면 한국 전문가가 되나 보네요. 한국 내수 시장이 규모는 작지만 내부 경쟁 수준은 엄청나죠. 팬들, 소비자들의 문화 수준, 기대 수준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완성도와 독창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러서 만들어진 최상의 컨텐츠들이 한국인에 의해 소비되고 동시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즉 해외 공략을 전문화해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만족 기준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적으로도 통한다는 구조가 형성된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제작비까지 던져주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류는 국내 경쟁력을 최상으로 높여놔서 자연스럽게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니들이 맨날 훔쳐보고 질투하고 폄하하면서 한류를 그대로 복사하고 표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째 현직에서 10년 넘게 감독을 했다면서도 표면적인 현상은 잘 보면서도 분석은 지 맘대로니까 우물밖을 못 나오는 거겠죠. 서울에 보면 10번이라도 보겠지만 전랑은 2번 이상 보기 힘들지. 야 너 그냥 한국으로 이민 가라? 야, 이 주인장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린가 봐. 요즘 캐대언의 골든이 아주 대박이던데. 한국에서 제일 강한 건 영화가 아니야. 삼성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LG IPS 패널이야. 한국을 2등이라고 말해버리면 1등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있잖아. 넌 꿈 좀 깨라. 한국 연예인들의 영향력은 심지어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뻗어 있어. 홍콩, 동남에선 아주 불타오르는 수준이고. 근데 니들 한국 드라마 본 건 돈 내고 정품 본 건 맞겠지? 그러게요. 넷플릭스, 디즈니 앱은 구경도 로그인도 못 해봤을 애들이 한류를 평가 중인 어메이징한 나라. 물론 영상은 중국의 방식대로 다 봤습니다.
你知道如何免费观看国外大片吗？这是一个国内爱好者搭建的奈飞资源网站，不仅完全免费，而且国内的用户可以直接观看，更新速度非常快，基本和国外的奈飞保持同步，集合了海量的美剧、韩剧、日剧、综艺、动画、纪录片等，不用订阅，不用开会员，不用登录，直接打开就能享受超清无广告的观影体验。 하지만 우물 안에서 인터넷으로 세상을 본 사람과 우물 밖에서 한류의 영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차이가 크게 나네요. 就你们来欧洲，不管是旅游还是工作生活，你一定会有一个诧异的发现，就是日韩文化居然在欧洲国家这么盛行。不知道为什么欧洲人真的很喜欢日韩文化。相对于中国的文化，我之前在德国读研究生的时候，大家每次谈及亚洲国家，组里的老外，不管是德国人、意大利人还是其他欧洲人，对于日韩国家就十分的有兴趣，问这问那的。当说到中国文化和生活的时候，问的就是寥寥无几。还有韩国文化也是，我是不哈韩的人，但是你在德国，你很难不看到韩国文化在德国盛行。就在我们眼里最没有文化的韩国，其实是最擅长推销自己文化的国家。他们擅长的表现，除了把内容做好，还有主动的迎合。比方说，早期为了中国市场，选中国艺人，让韩国艺人学中文。现在出海西方，就有选欧美背景的韩裔或者混血，就例如火遍全球的 K-pop。不开玩笑，很多韩国女团、男团来德国开演唱会，那票真的是死贵，而且还秒光，真的都用抢的。然后说个你们估计听了都不开心的话，就是在国内歌手来德国开演唱会，那票都很便宜，而且卖不完。很多国人对这种讨好西方的行为特别不耻，但是的确很有效。说真的，就是站在欧洲国家，你就会知道一个国家文化的推广、软实力的输出的重要性。很多人感慨，为啥自己的文化明明根基深厚，却比不了日韩？其实除了创新力不足，多多少少还是有一点自大的。 저 나라에서는 국가 정책 때문에 컸다는 문화팔이라고 폄하되는 한류. 하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게 한류란 걸 우물 밖에선 느끼고 있답니다. 뭐 그래도 우물 안에서 까겠다면 그냥 까십시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물 밖에선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진짜 중국 레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